저거 꺼지네, 저거. 자, 분명히 선생님이 처음 시간에 집합할 때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집합은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명제라는 것도 살짝 배울 건데, 말로 되어 있는 건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 수학에서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포함되는 항문이 몇 개 있는데, 집합 명제, 나중에 배울 확률. 경우에서 배웠죠. 그죠? 수열 조합할 때. 그때도 선생님이 수열 조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왜 순열로 풀지? 이 문제는 조합으로 풀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집 풀 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유형집을 풀다 보면, 순열을 막 풀어요. 근데 조합을 막 풀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오면 순열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면 조합으로 푸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유형집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위에 써있잖아. 수분열. 그럼 내가 푸는 건 다 순열이구나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풀어요. 그래서 조합을 넘어갔어. 위에 조합이 써있거든. 그래, 그냥 뭐 조합이지. 근데 믹싱해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거 내가 순열로 풀어도 조합,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 단어 하나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 바뀌어요. 솔직히 다른 데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확률, 경우의 수. 근데 나중에 우리가 확률을 또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집합 명제. 그러니까 말 자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하면 쉬워요. 정말 그냥 집합만 딱, 그냥 오로지 그냥 집합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막 어려운 문제 되게 많이 나와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명제까지 하고 집합 명제를 다 배우고 나서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집합 명제의 형식을 맞춰서 다른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는 말하는 거예요. 명제를 이따 선생님이 풀면서 설명을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울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들어봅시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쉽다고 방심하면 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건 뭐라고요? 포함된다. 원소는 속한다. 집합은 포함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그 확률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잘 봐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1하고 2하고 3을 넣을게요. 뭐 A, B, C를 해도 되는데 상관없어요.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A의 모든 부분집합을. 그럼 이런 거죠. 자, 여기 공집합이 있어요. 공집합이 있어요. 부분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아무데나 주머니 하나 이렇게 조금만 만들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 원소 하나짜리. 그 다음에 원소 두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원소 두 개짜리. 그 다음에 다 들어간 본인 이렇게까지. 몇 개죠? 8개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입장을 잘 보세요. 자, 1하고 2하고 3이 있어요. 그죠? 공집합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1은 1만 넣고 안 넣자. 2는 2만 넣자. 3은 3만 넣어. 1, 2는 1, 2 넣고 3 넣지 말자. 넣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 조금 할만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1은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면 돼요. 맞아요. 원소니까. 부분집합을 만들 때 2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고 3도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여기도 두 가지가 있고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일어나고 어떻게 했죠? 곱하죠. 배웠을걸요? 순전에서요? 그럼 곱하죠. 뭐예요?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원소를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했으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집합에 자, x1, x2, x3 해서 x에 k개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n의 a를 k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책이랑 똑같이 하려면 n으로 하자. 내가 왜 여기서 n을 안 쓰냐면 요 n이랑 요 n이랑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거죠. 여기는 넘버링 a, 여기도 넘버링인데 a, n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a의 부분집합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따지면 몇 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있다고요.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를 n번 결정해야 됩니다.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괜찮죠? 할만해서 좋아요. 그럼 거기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똑같이 했는데 거기는 A를 썼고 나는 X를 쓴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X 네모칸 안에 있는 거예요. A1부터 AN까지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입니다. 자, 진부분집합이 뭐였지? 본인은 빼자 그랬죠. 그럼 몇 개야? G는 여기서 자기 자신 하나 빼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진 부분집합 중에서 라고 하면 얘 빼고 시작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특정 원소 P를 반드시 포함 또는 반드시 제외시킬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은 무조건 넣고 싶어. 즉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골라볼게. 네 개죠. 왜 4개야? 봐. 여기서 선택을 하지 않고 얘를 그냥 골라버린 거야. 그럼 얘는 2가 안 되지. 하나를 빼버린 거지. 뭐라고? 뭐랬다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좋아요. 그럼 자, 이 n개 중에 만약에 어떤 거기 채처럼 p개를 뺐어요. 아니면 p개를 넣을 거야. p개를 포함해. 무조건 넣을 거야. 또는 p개를 비포함 안 넣을 거야. 상관없이 2의 n-p제곱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걔를 그냥 결정해버린 거야. 아니, 안 넣을 거면 이걸 선택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걔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가 돼버린 거야. 그건 지수에서 빼버리자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이렇게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야. 이렇게 됐지. 괜찮아요? 부분집합 몇 개야 전체? 32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짝수는 무조건 포함하고 싶어. 무조건 집어넣을 거야. 그럼 몇 개야? 2에 5 빼기 2를 하시라고. 얘는 그냥 넣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3개만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홀수는 다른 문제야. 여기 연결 짓지 마. 홀수는 비포함이야. 안 넣을 거야. 그래도 여기서 3개를 빼라고. 짝수 2개 갖다가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고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고 있니?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겠지. 둘 다 빼버려.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책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거기 4번 특정 원소 P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특정 원소 Q개를 반드시 제외할 거면 둘 다 빼버리라고. 되셨나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만 나오지 않고 또 다른 거 또 있어.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말을 조심하세요. 그것만 잘하면 엄청 어렵진 않아. 말에 낚이면 끝이 없어. 왜 남자들이 여기 연애를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랑 싸우면 왜 지는 줄 알아요? 요새는 안 그런 애들도 많은 것 같긴 하는데 말빨이 딸려서 그런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말빨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야. 남자들은 흥분하면 여기 있는 거랑 이게 다르게 나가. 바보라서 그래. 그래서 나는 절대 말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 도망가 버려. 나중에 얘기해. 그 당시에 내가 화가 나면 난 거기서 얘기하지 않아. 잘 알아들어 얘들아. 남자들 특히나. 무조건 지게 돼 있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결론적으로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마지막에. 절대 싸우지 마. 알았지? 활짝 우는 사람들은 경험 있는 거야. 해봅시다. 21번. 뭐라고요? 자, A가 A, B, C, D예요. 다섯 개 원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봅시다. 1번. 자,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방금 했네? 32개. 괜찮죠? 진부분집합 몇 개? 하나 빼자. 본인. 됐어요? 3번. 뭐라고요? C, D, E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 셋을 제외시켜버려.
4번 C, D, E를 포함한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또 빼버려. 자, 5번 뭐라고요? C, D는 포함하고 E는 포함하지 않는데. 그러면 5개에서 2개 빼고 하나 빼. 뭐 다를 건 없다. 자.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걔네들은 넓지 말지 고민 안 한다라고 생각하셔. 이 의미 이해해야 되더라. 왜 그러냐면 문제가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똑같은 패턴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얘기했던 늘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데 넣어버렸대. 그럼 동그라미니까 선택하지 말라고. 2를 곱하지 않는 거라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23번. 자, 보세요. A가 원소가 1, 2, 3에서 점점점 가서 n까지 갈 거야. 원소가 n개야. 근데 1, 2를 거꾸로 푸는 문제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16개. 그건 뭐야? 2에 n 마이너스 얘네들 포함했어. 이게 16개. 즉 이게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n이 몇 개다? 6이다. 이런 얘기죠. 어렵진 않죠? 근데 그 다음 문제를 봐봐. 얘들아 이거 니네 들어본 적 있지?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어디서? 교무에서. 해본 적 있을 거야. 집합도 마찬가지야. 명제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적어도 하나 포함하면 어떻게 한다고? 전체에서 하나도 안 들어간 걸 뺄 거야. 무조건. 근데 다 그렇진 않아. 가끔 그 번호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넣으려고 하는 애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그 집단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럼 한번 고민해 볼게요. 25번. 자, 말을 조심하자고 했어요. 분명히. 적어도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예요. 이렇게. 계속 5개 주네요. 자, 부분집합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짝수. 짝수가 몇 개니? 이거죠. 그럼, 자, 적어도 하나에서 땡땡땡 포함이면 법칙이에요.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뺀다. 라는 겁니다. 반대 경우라는 건 하나도 안 넣는 거. 맞죠? 그럼 뭐 하면 돼? 전체는 개수가 이만큼 있어. 자, 짝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간다는 건 짝수가 하나도 안 넣는 걸 빼겠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짝수가 없는 애들 싹 제하면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가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말귀를 이해하고 풀어야 돼. 외워서 풀면 안 돼. 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외우면 안 돼. 이해하고 해야 돼.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자, A라는 애가 1하고 9야. 근데 B라는 애가 뭐라고 써있냐면 1, 3, 5, 7입니다. 풀 쓴 거 같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일단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가 얘는 먹었어. 근데 얘 부분집합이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봐. 그림을 그리면, 자, 여기에. 자, 1하고 9가 있는데 A가 이걸 먹었어. 근데 여기 밖에 3하고 5하고 7이 있어. 그죠? 이런 상황이야. 그럼 X는 A만 먹어도 돼. B를 다 먹어도 되고, 이 중에 하나씩만 먹으면 돼.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야? X는 1하고 9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즉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얘네들은 갖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너도 안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잖아. 답이 2에 5개인데 2개를 뺐지. 이게 무슨 뜻이야? 3 넣을까 말까? 5 넣을까 말까? 7 넣을까 말까?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1구는 갖고 있잖아 지금. 먹었잖아 A는. 이 뜻이에요. 그럼 8개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그걸 기억하라고.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이게 되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집합의 연산입니다. 여기가 조금 힘들어요.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돼서. 이게 생각보다 많아. 말도 많고, 그러니까 명칭? 명칭이 많아. 이거는 이거래, 저거는 저거래. 명제감 더 그래. 그래서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물어볼 거야. 얘들아, 구분집합이 뭐야? 이게 무슨 집합이야? 구분집합이 계속 뭐야?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겁니다. 자, 집합의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딴딴딴딴딴 5개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 저번에 한번 선생님 설명했죠? 전체 집합이라는 건 우주. 예. 첫 글자를 따는 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우리는 뉴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구분집합을 생각할 때. 자, 합집합이라는 걸 봅시다. 합. 자, 이건 이겁니다. 만약에 A라는 집합이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여기 전체를 다 얘기합니다. 다 합쳐라는 뜻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좀 더 쉬워서. 근데 얘들아, 이거 조건제시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서술형 1번으로 나온 적 있어요. 뭘로 나왔다고? 뭘로 나왔다고? 뭘로 나왔다고? 오, 순간에 기억력이 좋은데? 자, 보세요. 이렇게 씁니다. A 합비라고. A, B의 합집합. 어떻게 쓰냐면, 자, X를 모을 거야. 오케이? 근데 그 X가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으면 됩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거긴 또는이라고 적혀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영어로 적었습니다. 또는이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A, B 중에 아무데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 개념이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단어에서도 또는이라는 단어를 쓸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을.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사회에서도 많이 써요. 너랑 나의 교집합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의 공통분모 교집합이 뭐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애가 누구야? 약간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게 공통분모. 자, 그래서 A 교비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뜻이 다릅니다.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좀 더 포괄적, 얘는 좀 겹치는 부분. 조금 더 세졌죠, 그러니까. 아니,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무조건.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나오냐면 차가 나오는 거. 차라는 건 그거예요. 뺀다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산기호를 쓸 때요. 이걸 쓰잖아요. 이것도 써요. 그죠? 이게 근데 항상 숫자의 덧셈이랑 숫자의 뺄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건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원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더하기 빼기라는 건 수책에서만 쓴단 말이에요. 수책에서. 근데 행렬에서도 썼잖아요. 그죠? 거기 덧셈이 혹시 숫자 덧셈이었어요? 아니었잖아. 우리 행렬 A 더하기 B가 이게 우리가 1 더하기 2랑 같은 덧셈이었습니까? 아니요. 기호만 똑같이 뜻은 완전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이해하셨죠? 뭐 방법은 비슷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뭐가 있냐면 A차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얘기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뒷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B가 갖고 있는 게 더 많아도 뺄 것만 빼겠다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 B가 갖고 있는 게 더 많아도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뺄 것만 빼겠다는 거예요. 즉 여기만 뺄 겁니다. 여기만. B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뺄 것만 빼겠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이겁니다. A는 갖고 있을 거야. 근데 걔가 B에는 없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조심. 책에 써 있어요. 얘들아, 이게 어디 나온다고? 시험에 다음을 정의하여라. A 교집합 B. 정의. 이거 써야 돼요. 아, 교집합 B. 합집합 B. A 차집합 B. 쓰셔야 된다고. 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A 여라는 게 있습니다. 쟤도 많이 씁니다.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집합. 여라는 건 나를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여당할 때 정치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아무튼 한자예요. 자, 보세요. 뭐냐면 그냥 이거야. 얘는 전체가 필요해. 전체에서 나 빼고 전부. 여기 바깥에 나 빼고 전부.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정의가 이거야. 나 A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A 없다고 쓰지 않고 나 전체엔 있다. 근데 A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에 있는데 A 없는 애 바깥에 있는 애. 그래서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얘랑 똑같습니다. 전체 차 A. 전체에서 A 빼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그림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A랑 B랑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안 만나. 죽어도 안 만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그럼 봐봐. 물어볼게.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밑에 써 있을 거야. 서로소라고 합니다. 얘들아, 서로소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서로소란 단어? 수학에서는요, 아까 내가 연산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뺄셈이지만, 이 뺄셈은 그 뺄셈이 아니거든요.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여기도.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A 교 B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공집합. 연산을 하면 다 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집중하시고, 멍 때리지 말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럼 이걸 부집합 A, B가 서로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디서 쓰는 서로소? 집합에서 쓰는 서로소. 자, 숫자에서 쓰는 서로소. 2하고 5는 서로소죠. 맞아요? 뭐야? 무슨 뜻이야? 서로소다. 누수가 서로소다 뜻. 모르고 쓴 거야? 뭐? 이게 뭐? 안 나와요. 나와야 돼. 공약수가 1뿐인 누수예요. 맞죠? 그게 답이 나와야 돼. 약수가 본인과 1밖에 없는 건 뭐라 그래? 수수.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서로소. 자, 뭔진 알아. 대답을 못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려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면접 보면 그런 거 물어봐요. 대학갈 때. 뭐, 심층 면접이냐, 아니면 뭐, 그냥 구술 면접이냐, 아니면 전공 특화 면접이냐,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평소 면접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과를 갈 거야? 거기 갑자기 수학 교수님이 앉아 계셔? 그런 거 물어봐요. 너 미분이 뭐야? 얘기해봐.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 거야. 너 원이 뭐야? 얘기해봐.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찾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동그란 거, 빵점이에요. 대학교 가서 무슨 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동그란 거 얘기 못하는 거야. 서로소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예, 2하고 5랑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안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집합에서 서로가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A 교 B가 이거였잖아. 이거 뭐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뺀다는 건 A가 갖고 있는 것만 뺄 거야. B에서. B가 A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니? 뺄 게 없지? 이해하셨죠? 좋아요. 나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이거랑 B랑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A 여집합이랑 B랑 포함관계. 포함관계라는 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 아니야?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일단 A 여가 어디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먹혀요. B가. 그래서 얘랑 얘가 다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이제 이런 걸로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그냥 처음부터 이 그림을 주면 내가 문제 잘 풀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A에서 B를 뺐더니 A다? 이렇게. 하나 더 물어볼게, 그럼. 얘들아. A에서 B를 뺐는데 공집합이야. 그럼 A랑 B랑 무슨 관계야?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A가 B에 먹힌 거예요. 뺄 거 다 빼버렸어요. 내가 했잖아. B가 얼마든지 많이 있던 점에 상관없이 그냥 A 있는 거 싹 다 뺄 거야. B가 더 많이 가도 되잖아.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되면 빼버리니까 다 없어지는 거다. 공집합이야, 이렇게. 이 뜻이랑 이 뜻이랑 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처음에 줄 때. 야, 이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시험 문제는 뭐라고? 절대 친절하지 않아. 이걸 주면 되게 땡큐야. 난 금방 풀 수 있어. 이렇게 준다고, 문제. 아니면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준다고. 이거 다 알아들어야 돼. 이 얘기야, 선생님 얘기. 그래서 연산이 어려워요. 이해하셨죠? 자, 그 밑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보시고, 거기서 걔가 구한 거 한번 보세요. 그냥 1, 2, 3, 4, 5인데, A가 1, 3, 5, 7, 9에서 계산해가지고 B가 그거일 때 상황을 한 거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편해요. 그냥 처음엔 힘드시면 무조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넘어갑시다. 자, 거기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질이라고. 자,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저것만 보고서.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할 거예요. 자, 모르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벤 다이어그램이 어디서 딱 떠올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얘처럼 다 그리세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게 제일 효과가 빨라요. 이거 막 연산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엔. 근데 나중엔 연산해야 돼요. 나중에 되게 긴 연산해야 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자, 보세요. 교집합의 성질이라고 했어요. 자, 물어볼게. 제가 얘기한 대로. A랑 합이랑 공을 했어요. 그러면 A가 나온 게 맞죠? B가 무조건 먹힐 테니까. 맞아요? 그럼 A 교 공을 하면 뭐가 나와요? 공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뭘 교집합해? 이해하셨죠? 괜찮아요? 써 있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것도 너무 뻔하잖아. A 합 A는 당연히 A겠지. A 교 A도 당연히 A겠지. 둘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괜찮을까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세 번째 이렇게 써있어요. A 합이고 A 교비야? A 교비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건 A와 B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항상 옳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가 A야. 여기가 B다? 얘가 이거잖아. 합할 거야. 얘랑 얘랑 합할 거야. 그럼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괜찮으세요? 그럼 반대로 가봐. A 교에다가 A 합비를 해. A 합비는 이 전체야. A랑 겹치는 데가 어디야? 당연히 A죠. 이런 얘기. 이해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놓읍시다. 거기 없냐? 없네. 저 선생님이 이제 원하는 거 하나 적어놓을게요. 보세요. 어떤 A랑 합쳐서 X를 했는데 A가 나왔어요. 그러면 땡땡 치고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방금 맞죠? 그죠? 합쳐서 A가 나와야 돼. 그럼 공통 부분이니까 X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괜찮으세요? 적어놔. 지금 네모칸 옆에다가 이거 있는 데다가 밑에다 적어놓으라고. 다시 A랑 어떤 애랑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그럼 X가 A에 먹혀 있어야지. 자, 합집합하면 누가 나오냐면 큰 게 나와.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큰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얘 B야. 그럼 이제 문제를 따로 푸는 거고. 근데 얘네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그럼 큰 게 나온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A 교에 X를 했는데 얘가 A가 나왔어. 누가 더 커? X가 더 크겠지. 먹혔잖아, B가. A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A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라고? 아, 먹혀있다고,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줄게요. 여기 무슨 얘기 상황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A가 X를 먹었어, 이렇게. 합집합해봐, A잖아. 그치? 이건 지워줄게, 헷갈리니까. 괜찮아요? 이건, 봐. A가 요만큼 있는데, X가 이렇게 된다고. 교집합하면 A잖아. 그러니까 A가 먹혔지. 이런 얘기다. 같은 얘기? 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적어 놓으라고. 계속 봐야 나중에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 그 밑에 있다. 밑에 있다가 참고할게요. 참고에 있는데, 일단 선생님이 필요한 건 얘기한 거야. 자, 밑에 그리고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또 볼까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당연한 거지. A 합하고 A 열을 전체 하면 이게 뭐가 전체가 나오겠지. 여기 봐. A와 A 여가 바깥에 있는 건데 얘네들이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겠지. 괜찮아요? 계속 봐. 그 다음에 그러면 A랑 A 여는 공통 부분이 없겠지. 봐. A랑 A 바깥쪽에 있는 게 어떻게 공통 부분이 생겨? 불가능해. 그렇지? 안 됩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쉬워. 여의 여면 당연히 A지. 인버스. 돌았는데 한 번 더 돌았어. 자기 자신. 이렇게. 괜찮아요? 맞잖아? 다시 봐봐. 이거야, 이거의 바깥에 있어. 이거의 바깥에 있으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에 필요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아까 했지? A여가 뭐라고요? A여가 전체에서 A를 뺀 거다. 자, 얘들아, 이걸 왜 자꾸 해야 되냐면, 이게 그늘에 나와.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 한 번에 보고 알아보아야 돼. 할 때마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인지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풀다 보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고. 아, 이거네 하고 딱 떠올라야 돼. 이거네 이러면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숙달을 이길 순 없어. 아무리 천재여도 숙달하는 사람 못 이겨. 오케이? 자,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A 차 B는요,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 교 B. 이게 맨 뒤에 있니? 처음에 있는 사이다. 이거. 이렇게 되세요. 자, 봐봐. 이거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찾아보고요. 자, A 교 B 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A가 일단 있어. A는 두시고, 자, B가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B의 열을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얘가 B의 열이죠. B를 빼고 나머지는 이게 B예요. 맞아요? 요게 B의 열이야. 노란색이, 아니, 녹색이. 그거랑 A랑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죠? 요만큼. 이게 뭐였어요? A 찹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습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거나 이걸 이렇게 바꾸거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서로 왔다 갔다. B의 바깥에 있는 부분과 A 겹치는 부분이니까 A에서 B를 뺀 거. 이렇게.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A에서요. A 교비를 뺀 거예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겹치는 부분을 뺄 거죠. 내가 했잖아요. 여기를 제외한 거다. 여기는 뺄 수가 없어요. 빼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아니 겹쳐야 빼지. 그 뺄 셈이 아니라고. 알겠죠? 근데 좀 이따가 장난을 좀 칠 건데 장난 칠 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낚시를 좀 할 거예요 이따가. 진짜야? 여기 있는 얘기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실 이렇게 써있어요. 이번에는 자 그럼 A 합 B에서 B를 빼면 되겠네. 그쵸? 맞죠? A 합 B, 이게 A 합 B잖아요. 이거를 안 할 거라고. 요만큼은 안 돼. 괜찮아요? 다 똑같은 뜻. 다 똑같은 뜻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건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자 똑같은 거에 이게 또 하나 더 있어요. B의 여차 A. 뭐 너무 어려워졌지? 보세요. 이것도 그려줄게. 그림을 두 개 그려야 돼 저거. 자, 잘 봐요. 이렇게 있고 똑같은 거에 내가 헷갈려서 이거 그림을 두 개 그려야 돼. 이렇게 돼 있어. 자, B의 여가 어디냐면 여기죠. B의 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만큼이 B의 여야. 여기야. 여기 있어. 여기서 A 여를 뺄 거야. 이게 A 여. 이만큼을 뺄 거야.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바깥이죠. 괜찮아요? 요 바깥에서 뭘 뺄 거야? 이만큼을 뺄 거야. 근데 여기를 빼버리잖아. 그럼 여기만 남잖아. 안 겹치는 부분이 저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여기가 여여가 되면 자리가 바뀌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여기 여여가 되면 항상 자리가 바뀌어요. 부분집합도 마찬가지야. 볼래? 봐봐. 아까 내가 여기 하나 보여줄게. 잘 봐. A가 만약에 B의 부분집합이야. 정신 차려. 집중해봐. 어려워. 내가 저걸 아예 알려줄게.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죠. 요 얘기잖아. 그치? 선생님 얘기 들어봐. 들어보라고. 자, A 이렇게 되면 반대가 된다고. B의 여가 A 여에 먹혀. 오케이? 반대가 된다 했다. 여여 하면 이건 불변이야. 봐봐. B의 여가 어디냐면 여기지. 이 노란색이 B의 여야. 그치? 근데 A 여를 해봐. 반대결로 가게. 반대결로. 이게 A 여야. A 여가 더 크지. 이렇게 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여를 하면 방향이 바뀌어. 이게 방향. 오케이? 나중에 교집합도 할 거야. 그게 드물어 가는 법칙이라고 해서 뒤에 나와. 그것도 할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자, 참고에 아까 선생님 한 게 나와 있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가 거기에 다 똑같이 나와 있어. 방금 이거 했네 나. 4번. 거꾸로 하긴 했지만 B가 A의 여면 A 여가 B의 여다. 4번 방금 했어.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모듈 지우겠네. 저쪽 지우자. 이거 이제 알았겠지. 합집합이랑. 지금 한 페이지 갖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할 게 이만큼만. 근데 이게 또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정신 차리고 봐야 돼. 여기다가 장난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자, B가 A의 부분집합이랑 같은 거. 전체가 이렇게 있어. 이거 일단 그려놔. B하고 A 이렇게 돼. 조금만 이따 쉽게 기다려. 좀만 참아. 자, 1번 뭐래? A 합 B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큰 거 나온다고. 큰 거. 합하면 큰 거. 큰 게 이겨. 그러면 A 교비를 하면 뭐가 나와? 작은 거. 다 같은 얘기야, 진짜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어? 아까 이거 뗐어. B에서 A를 빼봐. 공집합이야. 내가 뭐라 했어? A랑 B랑 같다고? 아니. B가 더 크다고. B가 다 빼버렸다고. A 걸 싹 다 가져갔어. 그럼 B가 더 커야지.
A가 더 커야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B에서 A를 뺐으니까 A가 더 커야지. B에 있는 거 싹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A가 더 크다고. 저 얘기라고. 됐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했지? 이 여가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된다. 반대가 된다. 네, 다 같은 얘기야. 그럼 얘들아, 시험 문제를 줄 때 어떤 이 그림을 내가 원하고 뭘 풀 건데 이렇게 안 주고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니네한테 줄 거라고. 이런 상황일 때 라고 줄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거야 라고 알아듣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 오케이? 그걸 하는데 버퍼링이 생기면 안 돼. 저게 뭐야?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되면 안 돼. B 차이인데 공이래. A가 크구나 하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답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거 우리한테.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아까 이거 했죠? 서로서인 것도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자, 이 순서 보고 볼게요. 19번.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전체 집합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놈의 누구식이에요. 우리가 누구식에 생각보다 많이 약한데, 집합에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A라는 애가 어떤 애냐면, X를 모을 거야. 근데 거기가, X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앞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수직선 내에서 놓겠다는 얘기죠. 근데, B라는 애가, X가 3이고요. 7이에요. 그럼 다음을 더하라. 라는 얘기죠. 이게 그림상으로 이런 거예요. 제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보면, A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볼까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면, B는 이만큼을 얘기합니다. 색칠이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등호가 있죠? 카드. 맞나요? 자, 그런 다음에 1번 하나씩 봅시다. A 합비예요. 자, 예를 들어면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집합으로 쓰셔야 됩니다. 뭐라고 쓸까요? X인데 0부터 7까지 전부 다 합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그죠? 자, 두 번째 교집합입니다.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3,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에서 B를 뺄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A에서 B를 빼면 내가 얘기했지,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야. 그럼 얘를 빼는 거잖아. 여기죠. 그럼 이렇게 쓸까요? X가 0부터 X가 3까지 이렇게 쓰면 될까요? 뭘 신경 써야 돼요? 등호가 안 들어가겠죠? 빼셔야 됩니다. 네. 얘가 3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B에 3이 있다고. 근데 A에서 B가 가진 걸 싹 다 뺄 건데 3을 넣으면 안 되죠. 그죠? 네, 여기가 빈다라는 거 조심하세요.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 조심하세요. 자, 4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 뭐예요? A의 0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깥 부분이죠. 이 바깥 부분. 그러니까 X는 뭐야? 0보다 작거나 또는이라고 쓰세요. 합집합이니까. 이쪽과 이쪽을 여기서 쓸 수가 없어서 0보다 큰 쪽이다. 지금 중에서 다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었는데 저기서 어떻게 표현하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7번 볼까요? 그려 힘들면 그냥 누르면 풀지 말고. 자,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때는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거고 이번에는 보세요. 마이너스 1이랑 0이 있고 여기에 A제곱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는 2랑 A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제곱이지?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A랑 B의 교회에 마이너스 1이랑 3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어렵게 가지 말고 저번에 그랬지만 얘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냐는 선생님. 어차피 이렇게 있다라는 건 얘가 여기 있으면 얘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항상
옳지는 않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넣고 그때마다 B를 확인해서 진짜 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3인 거랑 얘가 3인 거랑 얘가 마이너스 1 그렇게 보여도 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얘도 계산해줘야 돼요. 겹치는 게 똑같이 맞는지. 이해했죠? 좋아요. 첫 번째, 1번. 뭐라고? 일단 여기부터 해가 이게 A제곱 플러스 B가 3이래. 그럼 A가 꿀마 1이 나오는 해보자고요. 1번. 자,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 다음에 집합을 다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B를 만들어. 뭐였을까? B. 자, 마이너스 1 넣어요. 2에다가. 얘 넣으면 1에다가. 얘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오죠. 문제가 뭐예요? 여기 0이 없어요. 아니,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1이 없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죠? 자, 2번. 이번엔 A에다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A 집합은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3은 똑같다고요. 자, B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넣을게요. 1 넣으면 여기 2에다가 3이 되겠죠. 1 넣었어. 마이너스 1. 자, 교집합 맞죠? 얘가 됩니다. 다른 거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다 한 거예요. 해박해는 거. 오케이? 쉬운 쪽으로 가세요. 쉬운 쪽으로. 힘들게 하지 말고. 자, 넘어갑시다. 이 파트 들어가면 분류가 좀 어려워져요. 저번 시간까지 들어가면 좀 해만 쓸 건데 이 파트로 좀 들어가면 분류가 좀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자, 신경 써서 쓰세요. 그렇다고 안 쓰지 말고. 자, 전체 집합 이외에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 그러니까 얘랑 같은 뜻을 의미하는 거야.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고? 자, 웬만하면 그려보세요. 전체를 그려놔. 그게 편해. A 쬐끄만하게, B 쬐끄만하게 그려놔.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보면서 1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의 교의 B가 B예요? 아니죠. 작은 거 나왔잖아. 겹치는 부분이니까. 뭐예요? A가 나옵니다. 자, 2번. 뭐라고요? B교 A여예요. 아까 전에 이거 뭐라고 했어? B에서 A를 차집한 방법입니다. 원래 이건 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B차 A. B에 대한 A 차집합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빅백이에요. 빠나오고. 우리 맘대로 하는 거지. 자, 이거 뭐야? 얘가 뭐라고 했어? 여기? 공집합이래. 맞아요? 아니지. B에서 A급이 이렇게 나와. 뭐여야 돼? 진짜로 말하면 그치? A 차 B가 공집합이에요. 이게 맞는 거죠. 이거부터 맞는 거야. 세 번째. 자, 뭐라고요? A 여가 B의 여라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 뒤집어진다 했죠? 반대예요. B의 여가 A의 여가 맞습니다. 틀렸고. 4번 볼까요? 천천히 해도 돼. 자, 여기 이게 나왔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네. A차 B가 공집합이다. 이게 다. 5번 볼까요? 자, A 합 B가 뭐가 나오겠니? B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럼 네, A가 아니라 B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 저 정도면 순한 맛. 저 정도면 순한 맛. 그려놓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뭐 나중에는 안 그려도 돼. 내가 뭐 다 이해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렇게 딱 떠올랐으면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초반에는 해보자. 41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A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예요.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B가 4하고 5하고 6이에요. 이렇게 되어있네. 그럼 이 겹치는 스타일이죠, 느낌이. 잘 봐. 그래서 일단 그려놓을게. A를 이렇게 쓰고 B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 4하고 5하고 여기 6이 있고 1하고 2하고 3이 있는 이런 스타일이죠. 상황이. 괜찮을까요? 좋아요. 부분집합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잘 봐. 자, A 교의 X가 X래.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냐, 선생님이? 작은 게 나온다고 했죠. X가 A의 부분집합이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A차 B
그 다음에 합 x가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무슨 뜻이야? a 차 b가 x의 부분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계속 고민해봐. 괜찮아. 내가 걸어줄게. 얘랑 얘랑 합집합해서 얘가 크게 나온다니까. 큰 게 와, 큰 게. 먹은 애가 오는 교는 작은 애가 오는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지. 아까 우리 했던 비슷한 A차 B를 먹은 X인데 A의 부분이다. 맞아? 이해했어? 근데 A차 B가 뭐냐면 여기 적어볼게. 얘가 1하고 2하고 3이야. A가 뭐야? 얘가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 뭐 물어봤어? X의 집합의 개수. 아까 내가 이거 뭐라 그랬니? 1, 2, 3을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원래는 5개인데 이걸 포함하니까 빼서 4개가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야, 4 넣을 거야 말 거야? 5 넣을 거야 말 거야?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아까 그 문제야. 근데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어, 형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연산을 가지고서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그 연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연산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산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떤 상황이야 이것까지.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처음엔 어렵지. 자,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연산이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 여기서 연산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지저분하고 조금 더 더러운 애들이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행렬에서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모든 연산들은 다 이래. 야, 교환법칙 성립해? 하죠. 뭐고? A교 B는 빼. B교 A. 얘를 잘 바꾼다고 겹치는 부분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A 합 B가 B 합 A로 같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자리를 바꿨죠. 그죠? 그래서 교환법칙이라고 해요. 차는 안 되지. 빼기는 항상 안 됐어. 그렇잖아. 뺄수는 절대 안 돼. A차 B랑 B차 A가 어떻게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같은 경우도 있긴 하죠.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와요. 집합에서 요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질문이야. 저게 같은 경우. 뭐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죠. 다 문집합이거든요. 다 빼서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요거 교환법 소입해요. 결합법칙이 뭐였니? 뭐를 하나 이렇게. 원래는 연산에서 결합법칙이 이거잖아. A에다가 뭐 B 플러스 C를. 이건 분배법칙. 결합법칙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C를 했어. 얘네들이 더하는 거랑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얘네들이 더하는 거. 이런 거 결합법칙.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묶어도 되고. 괜찮아요? 이게 결합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될까? 얘들아, 결합법칙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연산이 두 개가 똑같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요. A 합 B 합 C가 있는데 이렇게 둘이 해. 네, A 합 B 합 C가 있는데 얘들이 합쳐. 이거 당연한 거잖아. 다 합친 거야. 다 들어와. A도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C도 다 들어와. 이런 얘기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교도 마찬가지. A교, B, C에 얘네들이 먼저 하거나 A교, B교, C에 얘네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 봐봐.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이런 그림을 지금 내가 앞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세 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 맞물려 있는 거. 잘 봐. 얘가 어디냐면 여기 1번 타자. 1번. 거기에 C면 우리는 여기를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봐봐요. B교 C가 어디냐면 여기야. 그치? 거기랑 A랑 겹치는 거니까 역시 이 부분이죠. 똑같아요. 거기 겹치는 건 하나인 겁니다. 뭘 먼저? 다시 얘기한다? 여기서처럼 연산이 같아야 돼. 같아야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다른 연산으로 하면 안 돼. 하나는 교부, 하나는 합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분배법칙이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 봐봐. 우리가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해봐. 여기 곱하기고 여기 더하기잖아.
연산이 다르지? 그럼 어떻게 했지, 이걸?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어. 분별하는 건 하나씩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주겠다.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좀 어려워. 비합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하나씩 만나. 얘랑 얘랑 만나? 그러면 A 교 B를 적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 A 교 C를 적어. 그 다음에 가운데 건 일로 가야지. 이건 6. 이렇게 오는 거야. 아, 여기도 곱하기잖아. 얘랑 얘랑 곱해. 얘랑 얘랑 곱해. 가운데 거 일로 가야 돼. 똑같은 거 같은 거. 이것도 성립을 합니다. 이건 증명 안 할게요. 밑에 그림 있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돼요. 제가 안 할게요. 거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 하, B, 조, C입니다. 밑에 벤다이어 그램을 한 번씩 보세요. 뭐 이거 지금 설명한다고 뭐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이거 써먹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 역시 얘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A 합 B 만나. B랑 만났어. 얘랑 B랑 만났어. 그 다음에 A 합하고 C가 만났어. 가운데 있는 말 그대로 들어가. 가운데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하게 있는 건 이렇게 가는 거일 거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야. 인수분해. 묶어버리는 거야. 연산을 할 때 이제부터 우리가 되게 복잡한 연산 법칙을 할 거거든요.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할 거고 좀 이따가 되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묶는 거야. 어떻게? 여기랑 여기랑 같네. 묶자. 이렇게. 그다음에 얘를 가운데.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네. 묶자. 그러면 똑같은 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반대로 가는 방향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뭐 하나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 지를 붙인 거야. 지가 만든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열을 달면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봐봐요. 이런 거야. 내가 A 교 B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열을 달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각각의 열을 달아. 이렇게 열을 달아. 그 다음에 컵을 뒤집어요. 반대, 다시. A의 합 B를 할 거야. 그 전체 열을 할 거거든. 그럼 각각의 열을 달아. 열을 달지, 이렇게 열을 달지, 컵을 뒤집어. 다 뒤집을 거야, 열을. 아까 집합도 이거잖아. 봐봐. A가 B였지? 그럼 만약에 얘가 열을 달았다? 얘가 열을 달았으면 어떻게 했지? 뒤집어. 이런 식으로. 뒤집을 거야. 근데 얘는 드모르간은 아니야. 얘만 드모르간이야. 법칙만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되실까? 이거 봐봐. 한번 해볼게. 여기 그림은 전체가 필요해. 여기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교면 여기거든. 여기. 그치? 가운데.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잖아. 그럼 이 바깥이 있어. 여기를 얘가. 맞아요? 그럼 여기도 해보는 거지. 자, 집중하고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어. 자, A의 열을 한번 만나볼까요? A의 열면 여기입니다. 여기. A의 열. 그 다음에 B의 열을 만나봅시다. B의 열. 합집합이잖아. 그럼 색칠되어 있는 다 해야 돼. 합이니까. 이것만 그려서 똑같죠.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할게요. 전체가 있어요. 여기가 A야, B야, 이렇게. 자, 얘는 어디죠? 합이면 여기 바깥이에요. 여기가 A 합 B예요. 맞나요? 바깥쪽.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전체야. A가 있어. B가 있어. 똑같이 해볼게. 자, A여가 어디라고? 여기가 A여라고. 똑같아. 이렇게. 요 바깥이. 여기가 A여. 그 다음에 B여가 여기야. 맞지? 자, 이번에 어디 찾아야 되지? 겹치는 부분. 그럼 여기는 아니잖아. 바깥에. X자가 되는 데만 찾으시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는 둘 다 열을 해주면 가운데로 뒤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될까요? 좋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끝나지 않겠지. 이연산으로만 하진 않아. 넘겨봐. 이제 죽었어, 우리. 미친 듯한 연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해야 돼. 왜? 이 문제도 나와. 연산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잖아.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곱하기 배우고 나서 복잡한 식의 연산이라는 게 나와. 맨 처음에 가로치고 뭐 제곱하고 더하기 빼기 또 가로치고 대가로치고 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씩 쓰잖아. 그지? 똑같아. 얘도 하나씩 쓸 거야. 그걸 정리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봅시다. 처음엔 할만해요. 자, 자식상.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 뭐, 다음의 공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는 느낌이면 뭘 해야 되는 느낌이지? 아, 증명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큰 게 원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수학과 가면 증명밖에 안 해. 계산 안 합니다. 연산 안 합니다. 연산 뭐하러? 거기 증명밖에 안 합니다. 시험이 다 프로표예요. 시험 문제 딱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책이 이만한데 원서에 책 영어도 있어. 충격 먹었어. 선생님 수학과 가면 영어 공부 안 할까 봐. 근데 5번 샀는데 3번이 영어책. 그래서 죽어버린 거죠. 영어 공부 다시 했어요. 근데 딱 처음에 들었는데 확 펼치는데 다 영어인데 계산식이 별로 없고 문자는 다 이런 문자들 계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영장 하나 딱 거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웠어. 뭐 이렇게 딱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딱 써요. 그런 정리가 하나 딱 뜨는 거야. 그러면 증명이 여기서부터 한 3페이지, 4페이지 딱 써있어요. 진짜 한 명제의 증명이 한 정리를 한 3, 4페이지인데 그걸 다 외워서 그런 게 한 15개 정도 나오거든요. 책, 한 중간 공시험 보면 15개, 2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 3개가 나오는 거죠. 처음. 다 외워서 가야 돼. 나는 무슨 암기 과목인 것 같아. 다 써요. 그 진짜 비프로그램 있죠. 그냥 시험 보는 거. 그거를 거기에 그 뭐야 시험 양식이 써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눠줘요 이렇게. 근데 펜을 하나씩 주고 교수님 앞에서 한 줄 딱 적어요. 그 다음에 자 증명 저 증명 쓰는 거예요. 되게 빡세요. 영어로만 온리 영어. 한글 쓰면 전부 영어. 이런 거 해보면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미쳐버리니까. 자, 싫겠지만 해봅시다. 자, A교예요. 그 다음에 A여인데 합이죠. B교. 자,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분배법칙. 봐. 자, 여기는 교인데 여기 합이잖아. 그럼 나눠주죠. 어떻게? 하나씩 얘가 나눠지는 거야. 교의 A여를 해서 묶어. 그 다음에 여기도 A 교의 B를 해.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여기 뭐 써? 합 써.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 하는 대로 한 거, 여기 하는 대로. 여기 하는 대로 한 거예요. 이대로 한 거예요. 분배법칙. 대신 분배법칙 뭐라고 했지? 연산이 달라야 돼, 둘이. 끝나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계산해봐. 야, A랑 A여가 교환은 뭐야? A와 A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없지. 없어. 다시. A와 요 바깥이 A. 겹치는 부분은 없어. 됐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합이야. 그 다음에 A 교 B. 그러면 공집합이랑 어떤 거랑 합하면 뭐 나오면 어떤 게 나오겠지.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A 교 B. 이거 이게 중요하면 돼. 나왔잖아, A 여기. 이런 연산을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라고. 저런 연산을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A교 B야. 합이야. A교 B의 여야. 이제 여기서 할게. 얘가 A래. 봐봐.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거꾸로 간 거야. 보여야 돼. 봐. 다르네. 네, 교 보이시죠? 그럼 쟤를 묶어. A, 교를 묶어. 그럼 다시 얘와 얘가 합쳐집니다. 얘와 얘가 합쳐집니다. 거꾸로 내가 알잖아. 반대로도 이렇게 간다고. 반대로도 이렇게 간다고. 묶었어.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다. 근데 이게 뭐야? B와 B의 여가 합을 해. A와 A여가 합을 해. 그럼 뭐 나와? 전체. 여기 전체.
자, 전체랑 교집합은 뭐가 나오겠니? 자기 자신이 속해져 있으니까 뭐가 나와? A가. 이런 연산을 하겠다고. 돼요? 45번 해볼까? 똑같아. 그럼 다르잖아, 45. 오늘 이 연산을 하는 거가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연산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47번처럼 나올 거예요. 49번이냐,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자, 45번 보세요. 자, 1번에 이렇게 돼 있어. 자, A차 B의 여가 이거냐? 라고 물었어. 쉬워. 봐봐. 얘가 아까 뭐라고 했냐, 내가? A 교 B의 여라고 했지. 맞아? 그 다음에 그거에 열을 할 거야. 자, 드모로가 아니야. 열을 줘. 어떻게? A의 열을 줘. 그 다음에 B의 열에 또 열을 줘. 가운데 거 뒤집어. 이해했어요? 그런데 B의 열의 열가 뭐라고? 리버스면 자기 자신. 오케이. 자, A 여합 B 끝. 또 보여줬죠. 다음 답 나와. 이 연산이 돼야 된다고. 이 연산이. 오케이.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 A 합에다가 A 뭐야? 차 B 여 이거 보세요. 해봅시다. 보세요. 얘가 A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뭘로 쓸 거냐면 A를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교로 쓰고 자 우리가 X차 Y가 앞에 거 교회 뒤에 거의 여잖아. 그러면 앞에 거 교회 뒤에 거에 여의 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보세요. 얘들아, 차는 분배하지 마. 차는 분배 안 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빼도 돼요? 아니, 안 돼. 하지 마. 차는 분배 안 된다. 알겠죠? 합과 교반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 그럼 얘 뭐야? 다시 한번 볼게. 합에다가 A 교에 얘 뭐지? 리버스면 분이. 되셨죠? 근데 이미 여기서 끝났지. 아니, 얘랑 같이 합치면 얘가 나오잖아. 근데 또 한 번 해보자. 뭘 분배. A 합의 A를 해. 얘를 분배할 거야. 그 다음에 A 합의 B를.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아, 이거 교구나. 네. 교를.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합을 해.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 근데 얘가 여기에 포함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지. 여기서 그냥 끝내자. 어차피 분배는 똑같이 나오는데. 상관이 없는 거 같죠? 이해가 되실까요? 계속 머릿속에 된다는 그림이 떠오르거나 안 되면 내가 뭐라 그랬어? 옆에다가 그리라고 했다. 그리세요. 자, 이제 어려운 걸 봅시다. 46번. 47번. 자, 어려운 거 듭니다. 47번. 문제를 하기가 빡세는데 여기가 연상이 오래 걸렸나? 자, 보세요.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 교에다가 A 여에다가 그 다음에 합이야 B를 쓸 거야. 자, 천천히. 그 다음에 여기 하고 B에다가 교에다가 뭐야? B의 여의 교의 여의 여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여기까지 했지? 우리가 복잡한 식의 계산 하는 거랑 똑같이 여기도 연산. 자, 천천히. 일단 얘랑은 뭐가 같이 보이지 않아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A교와 A교가 있었으면 묶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분배할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다른 거예요. 그럼 계속 분배하면 쳐주세요. 그 다음에 A교랑 A열을 만나게 해. 그 다음에 A교랑 B를 만나게 하고 여기다가 합을 쓸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교를 하시고요. 항상 열을 먼저 하세요. 여기랑 먼저 분배하지 말고 열을 먼저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B가 되지. 여의 여, 그 다음에 C가 되고 여의 여, G, 뒤집어.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근데 끝에가 C가 맞아? C가 맞구나. 됐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얘 뭐예요? 공집합. 합의 A, 여기.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분배합시다. 얘를 하나씩. 자, B교 B. B교 C. 이렇게. 여기
얘랑 합의 뒤에 거니까 얘가 나오겠죠. 그럼 앞에 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 얘가 뭐야? B지. 괜찮아요? 여기가 B예요. 비교비는 B지. 하고 자 비교 C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B가 커? 비교 C가 커? B가 커.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자 다시 모르면 그려. 이렇게. 얘가 비교 C야. B에 들어가 있어. 합하면 뭐가 나와? 큰 놈이 나와. 자 그럼 어떻게 돼? A 교 B에다가 또 B를 합할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얘랑 얘 중에 뭐가 크다고? B가 크다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 B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해야 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디테일 다 한 거고 나중에는 조금씩 스킵하면서 해야겠네. 스킵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거 나와 시험에. 저 나와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게 나옵니다. 49번 볼까요? 어렵지. 쉽지는 않습니다. 자, 49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집합 위에 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B 하시고 그 다음에 교에 A 차 B에 너가 뭐랑 같대? A 합 B가 성립할 때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중 항상 오는 겁니다. 뭐 어떤 명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보세요. 천천히. 자, 다시. 여기요.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만. 좌변만. 우변 나중에 하고요. 자, 여기다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가 귤을 쓰시고 얘가 한 번 더 적을게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 차 있는 데서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럼 바꾸셔야 돼요. A교 B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A 합 B 하고 교는 그대로 가고요. 얘가 들어가면 얘가 여가 되고 인버스 B 얘가 뒤지고 다 여열을 하고 가운데로 뒤집고. 괜찮아요? 잘 따라오겠습니까? 뭐가 보이세요? 얘가 보여요. 뒤에 보여요. 여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하고 가운데 거 교와 A열을 하시고 뒤에 합비로 묶어내는 거예요. 얘와 얘를 묶어내고 나머지 쓰면 돼요. 근데 얘가 뭐야? 공집합이죠. A와 A여의 교는 공. 그래서 공집합과 합의 B인데 얘가 B가 돼요. 근데 걔가 뭐래? 우변 A 합 B. 자, A가 커 B가 커? B가 커요. 뭐가 나오는 겁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봅시다. 항상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번 틀렸죠? 3번도 틀렸죠? 자, 4번 A교 B가 공집합이에요? 아니요. 4번 A교 B 이상형이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A 합 B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B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옵니다. 답은 1.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랑 비슷한 답을 찾는 거다. 우리는 몇 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51번. 할만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트인 사람들은 잘 따라올 거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약간 복번이 생길 수 있는데, 괜찮아요. 하다 보면 나아져요. 하다 보면 나아지고, 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 51번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연산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칭 차집합. 나중에 그 시험 기간에 가서는 아마 선생님이 얘를 한번 따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얘가 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 가긴 할 건데,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얘가 어떤 애냐면 그림상은 이거예요. A랑 B랑 이렇게 겹쳐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차집합 두 개, 이쪽 배.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거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A, 세모, B라고 정의하기도 하고요. A,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정의. 문제가 다른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얘가 뭐냐면 A에서 B를 뺀 데랑 칙이 B에서 A를 뺀 거. 이렇게. 또는
같은 의미로. 같은 말로 하면, 이거예요. A 합비에서 A 교비를 뺀 겁니다. 자, 이점 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이렇게. 괜찮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볼까? 자, A 세모 A가 뭐게요? 좀 뭐가? A차 A와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 A 빼기 A, A 빼기 공이니까 여기 이렇게 물어볼까? 이런 거 하겠다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고 거기도 나올 거야. 몇개 나와 있네. 단순하게 나와 있고 밑에 어려운 게 나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이거 뭐야? 너가 얘들아 이렇게 놓으면 돼. 여기서 A를 빼. 그 다음 합집합을 할 거야. A의 전체를 빼. 근데 얘는 공집합이잖아. 다 빼버렸는데 얘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거 뭐야? A. 괜찮아. 좋아요. 두 개만 더 물어볼게. 이건 뭘 것 같아? A에서 공집합을 빼봤자 지금. 합집합이고 공집합에서 A를 못 빼지. 왜 공이고 이거니까 A가 돼. 자 마지막 하나. 이건 뭐가 나오지? A에서 A 여 빼기 있니? 겹쳐야 빼지. 빼기 없어. A 여에서 A 못 빼지. 합집합을 할 거야. 여기 A 나오고 여기 A 여 나오잖아. 이 네 가지만 잘 하다가도 뭐 좀 조금 이해가 되네? 선생님 얘기가? 근데 이제 그림으로 하면 좀 어렵고 이게 드모로 하는 법칙을 많이 벤다이어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해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자, 대칭 찾을 겁니까? 옮긴 거 볼게요. 기억은 안 해도 되죠? 기억 당연히 여기 있지. 그죠? A 세모 B. A에서 B를 빼서 B에서 A를 빼서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거니까 얘들이 자리 바꾼다고 다르지는 않으니까 기억은 안 할게요. 님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예요. A 세모 B 세모 C가 A 세모 B 세모 C가 되는 거죠. 일단 답을 먼저 엑스플 하면 맞아요. 쟤는 그럼 무슨 법칙 성립하는 거야? 결합 법칙 성립하는 거죠. 연산이 같은 건데 얘를 먼저 해도 소용없잖아. 자, 그림을 그려. 봐봐.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볼게. A랑 얘랑 하면 여기에요. 흰색. 여기에다가 요 되셨죠? 자, 질문. 잘 봐. 그럼 얘는 이거잖아. A 세모 B에서 C를 빼. 그렇지? 그 다음에 합에다가 C에서 A 세모 B를 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맞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C를 빼. 그럼 여기 남겠지. 여기랑 여기가 남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C에서 이 하얀색을 빼봐. 그럼 여기랑 얘들아 여기도 나와. 왜? 바깥쪽 여기만 남겨. 그렇지. 여기. 근데 그렇게 저렇게 대칭이 되는 거면 BC를 먼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죠? 그림을 잘 기억해도 돼요. 대칭 차집합 3개짜리. 3개짜리는 여기 가운데 들어간다잉. 거기도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려보세요. 꼭. 이거. 자, 그럼 얘는 분배 법칙이 성립할까?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니? 차집합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안 됩니다. 왜? 얘가 차집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울게 지금 안 돼요? 자, 디귿이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세 개 다 그려야 되네. 자, A 세모에 B 합 C가 있고 얘가 이렇게 하나씩 했어. A 세모 B 합 A 세모 C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A가 이렇게 있어. 네, B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 뭐야? A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럼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가 나와. A에서 쟤를 빼면 합을 뺀 거니까. 이번에는 A 합 B에서 A를 뺄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이만큼이 이렇게 돼. 요게 지금 얘야. 이해했죠?
자, 이제 이쪽 거 보여요. 이쪽 거.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요건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A랑 C랑 할 거예요. A랑 C랑 하면, 여기랑 여기랑. 합이잖아. 여기만 가운데 넣기. 그죠? 다른 넣기. 해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선생님이 장난을 좀 칠 건데, 봐봐요. 선생님의 장난. 거기 뭐라고 나있냐면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자, 봐봐. 질문이 있어. 이거 어때? 얘가 이거지 않을까? 이거 어때? 이거 맞아요? 맞을까?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여기에 차는 차집합의 뜻이고요. 이 N이 뭐였니 얘들아? 원소의 개수죠. 개수라는 얘가 숫자라는 얘기지. 몇 개? 여기도 몇 개잖아. 그럼 여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빼기야. 3 빼기 4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잖아. 같을까? 그럴 거 없지. 생각해봐. 만약에 A가 이렇게 돼 있어. A랑 B가 이렇게 돼 있어. 1, 2,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A 찹이면 1이지. 여기 몇 개 남았어? 여기 있는 거니까 얘 몇 개야? 하나지. 근데 다 얘는 몇 개야? 3개지. 얘도 3개야. 여기 0이야. 같을 리가 없어. 뜻이 다르다니까.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세요. A의 개수에서 얘를 빼. 또는 A 합 B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 이건 맞아. 이건 맞아. 하지만 이건 항상은 아니지만 틀려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물어볼까? 거꾸로 물어볼까? 집중해. 이건 어려워. 이다. 어떤 상황이야? 저게 저거야. 어떤 상황이야? 이거 된다면 얘랑 같아야 되지. 이렇게 원래 안 된다며. 집중해 얘들아. 원래 안 된다고. 어이? 근데 된대잖아. 그럼 얘랑 같아야지. A 교 B가 B라고. 즉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B가 A의 부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보면 된다. 이렇게 그냥 주면 될 걸. 이게 성립할 때 바로 준다. 선생님 이해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 드린 거야.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130페이지 위에. 자, A의 연은 맞죠? 전체 개수에서 A의 개수 뺀 거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A 차비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를 빼거나 전체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이 없어요. 이걸 왜 빼? 4를 왜 빼냐고. 얘는 뺄래가 아니고 얘는 겹치고만 빼내가. 선생님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쓰게 될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 세 번째. 두꺼비 돼 있잖아. 얘들아, A 합 B는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에서 A 큐비를 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풀고 지나갈 거야, 이제부터. 야, A 합비에 몇 개 있어? 나 그럼 여기 몇 개 있는지 체크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있는지 체크했어.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있는지 체크했어. 오케이. 몇 개인지 알겠어. 오케이, 됐지. 자, 그런데, 잘 봐, 풀고 지나갈 거야. A의 원소의 개수를 확인할 거야. 나 그럼 여기 체크했고, 여기 체크했어. 됐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거니까, 하네. 자, B의 원소의 개수 체크할 거야. 그러면 여기 체크했고, 여기 체크했지. 에? 여기 두 번 들어갔네? 여기 요거 한 번? 빼서. 이해했죠? 가운데가 두 번 개수를 했다. 이해했나요? 괜찮아요? 이해한 거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거는 원소의 개수야. 집합의 연산과 무관해. 원소의 개수는 숫자 계산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연산이랑 숫자 계산은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지급대로 받아들여야지. 제가 분석 했으니까 저게 저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분명히 얘기했어.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네,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3개짜리가 있어. 아니, 3개짜리.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얘들아, 얘가 시험 문제에 나와. 좀 힘들 거야. 잘 봐. 이건 이거야. LA, ND, NC에서. 자, 뺄 건데, 2개 겹치는 거 빼자잉.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상 차로 안 나오고요. 드럽게 나와요. 외우기 어렵지? 선생님 여기 잘 들어가. 여기가 A가 있어.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한 번씩 풀고 싶어. 한마다. 몇 개씩 있는지. 그래서 해볼게, 선생님이. 자, 정자를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다른 점사를 써서 해볼게요. 자, 나 A에 몇 개인지 확인했어. 여기 확인했다, 여기 확인했고, 여기 확인했고, 여기 한 번씩 확인했어. 맞아? A는 다 확인했어요. 자, B를 확인합니다. 그럼 B 확인했고, B 확인했고, B 확인했고, B 확인했지. 개수 세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다 몇 개씩 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개수를. C를 확인할게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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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됐나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뺄 거야, 이제. 자, 얘는 뭐냐면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뺄게. 그래, A랑 B랑 겹치는 거 하나 치우자. 하나 치우고. 너무 많이 했잖아. 지울 거야. 빼는 거니까. 이번에는 B하고 C가 겹치는 부분을 뺄 거야. 빼자. 얘도 뺄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C하고 A가 겹치는 부분을 뺄 거야. 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 여기 한 번씩만 체크하고 싶다며. 그래 계속 되는 거니까. 근데 한 번 이렇게 다 걸어줬네. 그치?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 더 체크해서 내려가는 거야. 조용히.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근데 이렇게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저게 체크해가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웬만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된다고 쓸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 이 3개짜리는. 근데 저 3개짜리는 무조건 기출이 나와요. 뭐 여기는 그 문제가 아직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볼게. 네, 3개짜리는 없어요. 여기. 있나? 없네. 네, 여기는 없네요. 그 문제가. 비슷한 건 이건 있네요. 140페이지, 55, 56. 근데 내가 얘기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제는 따로 있어요. 자, 일단은 몇 개 풀어봅시다. 처음엔 쉬워요. 53번 풀어봅시다. 오늘 아마 갑자기 되게 많은 연산과 많은 그 계산을 해서 정신이 없을 건데 이거 숙제를 너무 미루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이니까 목요일 날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다 까먹거든요. 오늘 내일 안에 하세요. 뭐 블루는 나중에 하더라도 블루는 그때가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배운 데는 웬만하면 오늘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다 까먹어요.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한 50만 볼까요? 자, 전체집 사업의 부분서 A에 대해서. 자, 전체의 원소의 개수가 53이에요. 그런데, 이거 쉬워요. A의 원소의 개수는 26개, B의 원소의 개수가 29개. 그런데, 합을 계산했더니, 얘가 44개. 그쵸? 근데, 얘들아 잘 봐. 갑자기 이걸 물어보네요. 이걸 물어보네요. 근데 얘가 뭐예요? 설보세요. 자, 이 안에서 등호를 하면 A 교 B의 여의 원소의 개수. 괜찮을까요? 50이구나. 요게 원소의 개수 나중에 하면 요게 요건 거 맞잖아요. 여여 했을 때 뒤져가지고 괜찮아요. 반대로 가야지.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무슨 공식 썼냐면 하피는 NA에다가 ND에서 겹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 걸 빼자고 했어요.
6시다 여기다. 얘가 30, 얘가 36. 아니, 얘가 44. 얘가 36. 얘가 29 빼기 n의 a 곱입니다. a 곱이 몇 개예요? 얘네 둘 더하면 65잖아. 여기 21이가요. 맞아요? 됐나요? 65. 맞지? 이렇게 되네?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전체에서 여잖아. 전체의 X에서. 이거 까먹었나요? 자, 여면 전체에서. 자, 여. A. 여기가 A요. 따라서, 한 번 더 볼게요. 얘는 전체의 개수에서 A의 개수 빼시면 됩니다. 여기가, 여기서, 네. A 우리 뺍시다. 그래서 50에서 21 빼죠. 20. 괜찮으세요? 네, 어려워졌죠?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서. 명제를 못하겠는데. 여기까지는 머리 쓰겠는데. 참, 55.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A, B, C에 대해서 두 집합 A, B가 서로 보다. 아까 뭐였지? 서로 보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 거의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뭐래요? A랑 C랑 합한 데가 7개고요. B랑 C랑 합해서 몇 개다? 5개래요. 그럼 이거를 둘 다 내요. 어려워졌어요. 저건데 어려워졌어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림력이 되게 좋아요. A가 여기 있어. B랑 안 만나잖아. 그럼 C만 이렇게 만나게 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식을 쓰고 싶다면 이거랑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있잖아.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NA에다가 NC에서 N의 A 교비를 뺀 거예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자 8이잖아요. 8. 자, 얘랑 하면 8 빼기 N의 A 교비가 되죠? 그래서 얘가 N의 A 교비가 1이에요. 여기는 NB에다가 NC에서 빼기 N의 B 교 C를 뺄 거예요. 자, 7이죠. 7에서 N의 비교 C를 하면 여기서 N의 비교 C가 2죠. 그럼 이 공식을 넣을 때 잘 봐요. 해볼게. 맨 처음에 뭐라고? 저기 써있는 거 할까요? A 개수 5개, B의 개수 4개에서 C의 개수 3개에서. 자, 뭘 빼요? A 교비를 빼는데, 그죠? 아까 A 교비가 뭐라고? 공집합이랬죠. 뺄 거 없어. 그 다음에 비교 C, 아니 이게 A 교비 있어. C에 미안. C입니다. C예요. 비교 C를 뺄 거야, 2개. C 교회를 뺄 거야,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더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문제 풀 때 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A교 비교 C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아니 얘네들이 안 겹치는데 제가 겹칩니까? 안 겹치잖아요. 같이 겹치는 게 없다고요. 여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림 안 그리고 계속 공식으로 풀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A교 비교 C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해 못한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3개 다 겹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왜? 아니, A랑 B랑 안 만나는데 어떻게 A교 비교 C가 생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까지 됐잖아. 잘 봐. 일단 여기가 하나야? 여기 1이라고 쓰면 원수잖아. 선생님 이렇게 써요. 여기 1개 있네. 바로 좋습니다. 그럼 여기 몇 개 있죠? 여기 4개 있겠죠? 여기가 5개니까. B는요? 여기 몇 개 있대? 여기 2개 있대요. 그럼 여기 가운데 몇 개 있어? 없지. 여기는 없지. 왜? C가 전체합쳐서 3개니까.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다 넣으세요. 답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사용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런 얘기다. 이건 좀 쉬운 거고, 니네가 풀어야 되는 56번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사용해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쓰냐면, 이거 풀고 쓸게요. 왜냐면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 다음 얘기를 하려면, 이거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명제는 안 할게요. 좀 어려운 걸 쓰고 명제까지 할게요. 명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자, 57번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기 있는 얘기로, 이런 얘기로, 이런 원소의 개수 얘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건데, 보세요. 자, 1부터 100까지 자연수예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다가 여기에 1부터 100을 넣어버려요. 전체에다가. 오늘 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번, 1번. 뭐라고 써있냐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요. 그럼 이렇게 써. A가 2의 배수. 이렇게. 2, 4, 6 해서 100 이렇게 쓰시고 B를 3의 배수. 3, 6, 9, 90 이렇게 써버려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뭐 조건지식법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잘 봐. 전체의 개수는 분명히 100개. 1부터 100까지 내가 여기다 넣었으니까. 질문. NA가 몇 개예요? 50개죠? 짝수. NB가 몇 개입니까? 33개죠? 이 정도는 하세요. 이자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물었어요? 1번의 질문이 야, 이거야. 어떻게 물었어요? 그죠? A 배수 또는 3의 배수잖아. 2의 배수 또는, 그죠?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50. 34 하고 빼기. 뭐 해요? 이거 뭐죠? A급이 뭐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면 6의 배수죠. 그럼 몇 개예요? 100을 6으로 나눠봐. 그럼 2,500원을 됩니까? 6개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급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A급이가 6, 12, 18, 96. 괜찮아요? 좋아요. 두 번째. 뭘 물어봤니? 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C를 하나 구할까요? C가 5, 10, 15,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C가 몇 개입니까? 20개. 근데 여기서 구하는 게 지금 내가 저걸 안 지운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예요. 저걸 안 지웠잖아. 계속 써먹을 거니까. 되세요? 자, NA로 갑니다. 맨 처음에 2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에다가 그 다음에 5의 배수 할 거예요. 자, 뺍시다. 아까 A급이 했죠? A급이 몇 개? 16개. 더하기 빼기죠. 자, B, 교, C가 뭐니?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예요. 그죠? 얘는 15의 배수. 15, 30, 90까지 되겠지? 몇 개야? 6개입니다. 빼기 6개. 자, C교 A가 뭡니까? 10의 배수입니다. 짝수면서 5의 배수입니다. 10, 20.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A교, B교, C는 뭡니까?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면서 5의 배수입니다. 30의 배수밖에 없죠. 5, 3개. 30, 60, 90.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푸는 건데, 3번을 보세요. 3번에 갑자기. 시험 문제는 3번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잘 봐.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자, 3번. 2의 배수지만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할만하네요. 뭐 구하라는 거니? 이거 구하라는 거니? 2의 배수지만 3의 배수는 아니고. 맞나요? 좋아요. 어떻게 구하라고 내가 아까? 이렇게 구하라니까.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합을 써도 돼요. 합을 구해놨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50에서 못 빼면 되죠? 아까. 올려서.
그러니까 즉 뭐야? 2의 배수 중에 6의 배수 제한돼요. 맞나요? 이해했죠? 좋아요. 4번을 보세요. 4번은 뭘 물어봤습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개수예요. 자, 말 그대로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AND잖아요. 또는이 아니지. 아니고잖아요.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N의 A 합 B의 0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의 100개에서 아까 우리 여기 구해놓은 A 합 B를 빼시면 되죠. 이걸. 자, 그리고 4번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잘 봐, 얘들아. 여기 문제에다가 거기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개수라고 써있잖아요. 그걸 비추세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여기다 써세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라 밑줄 쳐놔. 밑줄 쳐. 그냥 그렇게 다 잊어오세요. 6과 서로 보이는 문제는 저렇게 나옵니다. 6과 서로 소유. 자, 6과 서로 소유하는 건 아까 서로가 뭐라고? 공약수가 1밖에 없다고요. 그럼 6이 소유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잖아요. 2도 없어요. 3도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더 어렵죠. 12와 서로 소유. 72와 서로 소유.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건 2와 3으로만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믿으세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주지 않아요. 그럼 이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했죠? 오케이? 그런 얘기가.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잠깐 풀었다가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아마 어렵지 싶거든요.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우리가 n의 a 합 b와 n의 a 교 b의 최대랑 최소를 구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겁을 주는 건 아니고 저게 좀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상황은 좀 쉬운 상황인데 그냥 A 합 B가 이게 전체보다는 작아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 전체를 뚫고 나오지는 않아요. 무슨 상황이냐면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A하고 B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2개 그릴 건데 이 그림 하나랑 2개 중에 하나가 일단 이렇게 합시다. B가 더 크다고 이렇게 같아도 되지만 그래서 B가 더 큰 경우를 이렇게 2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물어볼게요. 이 상황에서는 n의 A 합 B의 최대값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잠깐만요. 계산을 잘못했구나. 다시.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여기 그림을 지울게요. 일단 전체는 뭐 어떤 느낌이냐 아니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저 위에 있는 거 n의 a 합 b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치는 거고 아예 안 겹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제안을 준 거거든요. 얘네 둘이 아무리 더해도 전체를 못 넘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제일 크겠죠. 따로따로 있으니까. 겹치는 걸 빼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최대값은 요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 그냥 2개 중에 큰 거예요. 근데 내가 B가 크다고 했으니까 B로 잡을게요. 이렇게. 그죠? 제일 많이 겹치면 합집합은 제일 작아질 테니까. 삐져나오는 게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뭔 얘기인지. 좋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A 교 B의 최대는 뭘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역행이에요. 얘가 B니까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크겠죠. 겹치는 거니까. 그때는 NA가 됩니다. 2개 중에 작은 거. 그리고 여긴 0이 됩니다. 왜 안 겹치면 되니까요. 그게 이 상황이죠. 이렇게 크로스로 돼요. 크로스. 이해하셨나요? 이건 쉬워요. 이거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NA 더하기 NB를 했는데 전체를 뚫어요.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전체 개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30개인데 얘가 40이야. 네. 40이 안 되지. 20이야. 그죠?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자, 잘 보세요. 그건 이제 전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할 거고, 여긴 똑같아요. 여기는 다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B가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요. 이거의 최대값은 뭘 것 같아요? 둘이 더해서 안 되죠? 내가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 얘가 20이야. 얘가 20이야. 얘가 10이야. 아, 30이야. 가능하죠? 여기보다 작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최대려면 꽉 채우는 거야, 그냥.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게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이쪽에다가 A 이렇게 꽉 채우고, 이쪽에다 이렇게 B를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빈틈없이.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최대값은 이거예요. 얘 못 벗어나요. 전체이기 때문에. 선생님 얘기 이해했습니까?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똑같아요. 두 개 중에 큰 거.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A 교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두 개 중에 작은 거. 이게 제일 크겠죠? 제일 많이 겹치니까. 그럼 여기냐? 언제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게 이 상황이 될 거예요. 꽉꽉 당겼어. 그지?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즉, 꽉 채웠기 때문에 여기 20, 여기 20이면 중간에 뭐 어느 정도 겹치냐? 10 정도 겹치나요? 이렇게 되겠죠. 10. 아니다. 20 정도 겹치겠구나. 여기서 10. 더 겹치겠는데? 어느 정도 겹치느냐? 10.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꽉꽉 채웁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합집합을 넣어서 얘에서 합집합을 빼서 교집합을 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저건 안 어렵다고. 그냥 제일 클 때 두 개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 각자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교집합을 안 뺄 거니까. 근데 여기는 꽉꽉 벌려도 아무리 벌려도 이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전체를. 꽉 채우는 이 케이스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합집합 제일 클 때가 이거잖아요. 가득 채웠을 때.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제일 조금만 겹치게 옆으로 다 뺐으니까. 사이드고.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더하고 전체 얘를 뺄 건데 얘가 이걸 때니까 얘를 뺄 때가 제일 작아요. 이게 쉬운 문제 나와요. 이게. 근데 이런 그림 설명 안 해준다고. 그냥 숫자만 나와. 얘가 얼마야? 얘가 얼마야? 이거야.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찍은 것처럼 NA가 20이야? MB가 20이야? NA, AQB가? 아니, 전체 집합이 30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최소가. 제일 적을 때가. 여기 20이 되는 거야. 저희 둘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줬으니까 괜찮지만, 그림 안 주죠? 그냥 이 상황만 줘요. 야, 이거 20이야. 이거 20이야. 전체 30이야. 이거 3개만 준다고. 딴. 이거 3개만 준다고요. 그래놓고, 이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상으로. 이건 안 나와요. 너무 뻔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거기 보세요. 59번 이거잖아요. 봐봐. 59번 문제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보세요. 자, 59번. 상황으로 설명되어 있죠. 어느 반 학생의 50명을 대상으로. 59면 전체의 인원수가 50명이에요.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수학이 A라고 하자. 수학을 좋아하는 애가 36명. 그 다음에 국어를 좋아하는 애가 23명. 말도 안 돼. 국어를 더 좋아할 텐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자, 두 과목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면 내가 방금 얘기했지?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클 때는 언제야? 얘네가 수학을 다 같이 좋아하는 거지. 그때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여기 23명, 두 개 중에 작은 거. 이 상황.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좋아요.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고. 다 빼라고. 바깥으로 다 빼. 이 상황으로. 다 빼라고. 다 빼라고.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 50명 있어요, 여기. 그럼 여기에, 자, 수학 좋아하는 애가 36명 넣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머지 23명을 빼. 그래서 겹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빼면. 여기가 제일 최소겠지. 사이드 다 빼라고, 그냥.
더 이상 겹치지 않게. 근데 어쩔 수 없이 겹쳐야 되잖아. 왜? 전체가 50명이니까. 50명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이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 36 더하기 23 빼기 50. 이게 들어간다고. 9명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제일 겹치지 않게 하더라도 9명 무조건 겹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서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풀 필요 없잖아. 우리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이 얘기예요. 요게 시험 문제 하나 유명한 거죠.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수집합의 연산이 나옵니다. 요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요거까지만 하면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 문제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명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차피 오늘 설명해봤자 내가 보기엔 더 이상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머리만 아프지? 지금 여기도 좀 머리 아플 텐데. 자, 보세요. 이 배수집합이랑 약수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지금 배수집합만 있거든요. 약수집합도 하긴 할 건데,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신 없으시니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자, 배수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4의 배수, 2의 배수 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써 있거든요. A의 M이, 이게 M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이걸 K라고 쓰죠. K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의 2면 이런 거지. 2, 4, 6, 8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3면 3, 6, 9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몇 개 쓸 건데 아직은 안 쓸게요. 그냥 감으로 한번 맞춰봐. 자, A에 N이 있고요. 얘가 A에 M에 들어갑니다. 그럼 M과 N은 무슨 상황일까요? 얘네들의 사이. 쟤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M과 N이요. 부분집합이래.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걸 적을게요. 4를 적을게요. 자, 얘랑 얘랑 무슨 사이예요? 누가 더 커요? 집합 계수,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따지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A4를 A2가 먹어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관계라고? N이 M의 배수면 됩니다. 여기 6 들어가도 돼요. 10 들어가도 되고. 여기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집합. 이해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자, A, N, 교, A, M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합은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합은 이성 상태가 돼야 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4 합 A2는 A2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같은 뜻이잖아요. 얘랑 같은 뜻. 아까 우리 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그럼 이게 이런 뜻이 되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합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안 되거든. 자, A3 합 A2가 뭐겠니? 없잖아. 여기 뭐 얘네들 합쳐봤자 뭐 되게 애매해요. 2도 있고 3도 있고 막 6도 있고 다 이렇단 말이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 가고 여기는 뭘로 가냐면 교로 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얘네들이 교하면 뭐 나와요? 6의 배수가 나오죠.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M과 N, M의 최소 공배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A3이랑 A4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A6이랑 4를 해볼까요? 이거 뭐 나와요? A 10이 나와요. 6의 배수면서 4의 배수면서 12 배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선생님 얘기가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헷갈리면 몇 개 적어 놓으시면 좀 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못하는 게 그런 거야. 아직 수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뭔가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거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이게 연구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모의고사에 얘들아 처음 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럼 3학년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게 처음 보는 문제지만 조금만 해석하면 내가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다는 연계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신에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다다다다다다다 많이 풀면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이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와서 느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선생님 풀어주면? 아, 그거였구나. 이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처럼 고등학교 문제는 유형이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런 거예요. 한 100문제를요. 어떤 A한테 줬어요. 야, 유형별로 분류해봐. 그러니까 걔는 한 세 주머니로 끝나요.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왜 같지라고 하는데 자기가 설명해서 자기가 이해해서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완전 다른 문제로처럼 보이지만. 근데 또 어떤 애한테 주면 이게 20개의 주머니 바뀌어요. 그럼 얘가 같이 주머니였던 건 얘 입장에서 다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효율적인 거죠. 얘는 그 중에서 찾아서 그냥 꺼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어서 이 방법이 이거야, 이 방법이 이거야 정리가 돼 있으면 문제가 완전 다르더라도 똑같은 문제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를 주든지 간에 자기 주머니에서 찾아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마찬가지예요. 해봐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많이 읽어보거나 뭐라도 이렇게 끄적거려봐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심지어 그런 경우 많아요. 처음 푸는 문제인데 가만히 서 있으면 답이 이렇게 알아서 튀어나왔나요? 이렇게 때려보면 그랬으면 더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착시현상이야. 그런 건 하면 틀려.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적어야 돼. 이거야? 그래 적어보자. 적다 보면 희한하게 뭐가 7마리가 풀려요. 그러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방탈출가서도 그렇잖아. 뭐를 막 뒤져보고 막 꺼내보고 막 이거랑 저거랑 맞춰보고 이렇게 해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으면 문 열어줍니까 누가? 같은 거예요. 자, 이해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수는 아직 안 할 거예요. 헷갈리니까. 근데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거기 약수 문제가 없구나. 내가 다음 시간에 만들어줄게요. 약수 문제는. 왜냐면 약수 문제는 처음에 나오거든요. 배수만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일단 해보고 61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겠네요. 자, 자연수 K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방금 했던 것처럼 AK라고 결정했습니다. 거기 근데 이렇게 써있죠. 우리 이제 이 답을 알아요. 자, A4, A5에다가 거기다가 교의 A, 여기 합이구나. 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에 10을 했더니 A에 K가 되게 하는 만족하는 K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10이죠? 4고 그쵸? 오케이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 얘네들은 무용지물이야. 쓸모가 없어요. 4랑 5랑 합치면서 뭐 하려고? 저기 4도 있고 8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고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분배하기로 했죠. A4교 A10 합 A5교 A10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 뭐게요? 내가 방금 뭐라 했어? 교면 최소 공배수예요. 4와 10의 최소 공배수는 20입니다. 합. 그 다음 얘는요. 그냥 A10이죠. 얘가 이기잖아. 맞아? 맞죠? 왜? A5가 더 커요. 교야. 5의 배수와 10의 배수야. 그럼 10의 배수지. 교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되면 적으라니까. 적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누가 이겨? 자, 20의 배수야. 10의 배수야. 합이야. 누가 이겨? 10이 이기지. 이 얘기예요. 선생님에게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셔야 돼. 이것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정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4의 배수랑 5의 배수. 안 되겠다. 그럼 4의 배수랑 10의 배수. 그러면 교니까 20이네. 이렇게 가야죠. 그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니네가 푼 60이면 조금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숙제가 조금 많은데 거기 실전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 20분 남았는데 하시고요. 이걸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영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세요, 지금.